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his 포인터라는 특수한 포인터와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this 포인터의 경우에는 객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멤버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에서는 this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호출 가능한 그런 멤버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스태틱 멤버 함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호출될 수 있는 스태틱 멤버 함수에서는 this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의 코드를 보면 샘플이라는 클래스를 모델링하고 있는데요. 퍼블릭 부분에서 모델링하고 있는 setA라는 설정자를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x라는 정수를 받아들여서 멤버 변수 a에 세팅하고 있는데요. 이때 this하고 화살표가 쓰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화살표로 접근한 걸 보면 이 this는 포인터임을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this라고 쓰는 포인터는 이 부분에서 선언하고 있는 샘플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따라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변환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오른쪽 코드처럼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this 포인터는 여기 사용만 하고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샘플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this 포인터가 선언돼서 같이 넘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his는 곧 샘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샘플 안에 있는 a에 매개 변수 x를 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ob라는 그 객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샘플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된 객체인데요. 그 샘플의 객체이기 때문에 샘플이라는 클래스 안에서 모델링된 setA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ob.setA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은 결론은 ob라는 객체의 주소값을 넘겨주는 즉 여기에 포인터가 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ob의 객체를 넘겨주는 걸 가리키는 그러한 포인터가 o라는 값을 이 ob 안에 있는 멤버 변수 a에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set a 하면서 이 o가 이 x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o가 멤버 변수 a에 세팅이 되는데요. 결론은 이 ob가 가리키는 주소값이죠. 이 주소값이 여기 샘플 포인터 객체 this에 포함이 되고요. 이 this가 가리키고 있는 a라는 변수에 이 o라는 값을 넣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한 문자를 보겠는데 스트링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꼭 일반 그 인트, 플로트처럼 데이터 타입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스트링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스트링 처리를 할 수 있는 갖가지 함수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링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스트링 클래스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려면 헤더 파일을 선언하고 쓰셔야 됩니다. 스트링 클래스라는 경우는 가변 크기의 문자를 쓰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연산을 문자열 연산이라고 해서 문자열들을 비교한다거나 문자열을 복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제인 코드를 보게 되면 str라는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문자열을 초기화로 주고 있네요. 그리고 append라는 그러면 이 str은 객체가 되는 것이고요. 객체이기 때문에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서 append 지금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append라는 것은 뒷부분에 추가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러면 str은 I love you였었고 그 뒷부분에 C++를 추가하는 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그 문장의 수행 결과는 I love C++의 문자열이 완성이 됩니다. 스트링 객체로 생성되는 문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링하고 일반 그 변수를 선언하듯이 타입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빈 문자를 가진다 그랬어요. 즉, 생성자를 그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는 초기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비어있는 문자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스트링하고 객체가 나오고 괄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389 이 글씨가 그 매개 변수가 돼서 그 처음에 만들어진 어드레스라는 스트링 객체의 초기 값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코드 또한 copy 어드레스라는 객체이고 어드레스라는 변수가 이 변수는 어드레스는 일반 변수가 아니라 스트링 객체죠. 그래서 스트링 객체를 매개 변수로 넣어서 또 다른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내는 꼴입니다. 즉 복사를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char 텍스트 배열 이 표현은 우리가 C 언어에서 문자를 처리할 때도 보셨을 겁니다. C 언어에서는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없죠. 그래서 문자들을 연속해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문자열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 타입의 배열을 써서 그 문자열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화를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을 넣고 마지막에는 널이다, 끝이다 그 뜻으로 백슬래시 5를 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스트링 타이틀하고 이 문자열을 그대로 넣어서 초기화로 주면서 타이틀이라는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면 위에서 입력했던 LOV를 연결해서 love C++라는 문자열을 가진 타이틀 객체가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객체들은 Cout하고 Cout을 통해서 바로 화면에 출력도 가능합니다.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스트링 객체 네임을 생성하고 객체에 그대로 입력문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력을 공백이 입력되면 하나의 문자열로 네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 중에 s, 스트링의 약자 s하고 to, 뭐뭐로 그리고 인테저 약자 i를 써서 s2i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문자열을 그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s를 1, 2, 3이라는 문자열을 객체를 생성했을 때 이거를 인트형의 n에 저장해서 정수로 만들고 싶을 때는 sto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넣어서 정수로 바꿔준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아래 코드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링 객체를 생성할 때 동적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도중에 미리 계획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생성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면 동적 할당이 되는 건데 이때 주소를 리턴하기 때문에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객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P라는 뜻은 포인터다라는 뜻이고 이 포인터는 스트링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것으로 선언이 된 것이고요. 그 선언한 포인터에 주소값을 넘겨주는데 C++라는 그 문자열을 초기 값으로 하는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서 주소값을 P가 가리키게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P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즉 P가 있는데 그 P의 값, 이게 간접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객체의 값을 출력하면 C++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P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 객체는 처음에 C++가 만들었던 객체가 되겠죠. 그 객체의 뒤에 append를 하게 됩니다. 추가입니다. great를 추가하게 되면 그리고 띄어쓰기 하나 들어있네요. 그러면 C++ 띄어쓰기 great 느낌표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그 포인터로 받은 동적 생성이므로 이거를 다시 다 사용하고 나면 이 동적 생성한 공간들을 운영체제에게 되돌려 줘야 됩니다. 이것을 딜리트 연산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예제는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 번에 다 표현하고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스트링 생성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비어 있는 문자를 생성하는데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이용하는 모양과 같고요. 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이용하는 모양과 같은데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매개 변수로 초기화를 또 다른 스트링 객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관련돼서 C 언어에서 표현하는 그런 문자열을 다시 매개 변수로 받아서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 예제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5개의 스트링 배열을 선언하고 이번에는 스트링의 배열이 나오네요. 그러면 스트링하고 배열 이름과 배열의 개수 이렇게 선언하면 되겠고요. 배열은 포문하고 같이 움직이기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겟라인을 이용해서 겟라인은 한 라인 단위로 읽구나 이런 느낌이 팍 오는 함수죠. 자, 겟라인인데 어디서 읽냐면 C인, 즉 표준 입력이죠. 키보드로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names라는 배열에 읽고요. 요 뉴라인이죠. 다음 줄로 내려가 엔터키를 뜻합니다. 그래서 엔터키가 나올 때까지 한 줄을 읽어서 name i번째 방에 넣으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출력하고 한 줄 읽고 이름을 출력하고 한 줄 읽고 이것을 0부터 4까지 수행하니까 총 5개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0번 방부터 4번 방까지 이렇게 예제처럼 입력을 하게 되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공식처럼 일종의 제일 앞에 있는 값을 최대값이라 해놓고 하나씩 그 뒷방을 검사하면서 처음에 설정된 최대값보다 더 큰 값이 나오면 교환을 해주는 방식. 그게 최대값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이 방법에 응용했습니다. 따라서 네로라는 스트링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 배열 중에 제일 첫 번째 방에 있는 문자열을 레러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레러는 김, 남, 윤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방부터 그래서 0번 방이 아니라 1번 방부터 되겠는데요. 다음 방법부터 이 레러와 비교를 합니다. 자, 보면 K하고 C가 여기 C로 된 게 비교되어 있는데 이 비교가 관계 연산자를 쓸 수 있는 것이 코드 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코드 값은 A가 B보다 작고요. 또 C는 B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A, B, C, D 올라가면서 코드 값이 커가는 순서인데요. 그래서 코드 값이 크다는 것은 A, B, C, D 뒤로 갈수록 뒤에 나오는 문자열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최대값이라 놨던 이 레러보다 이 네임이 더 크다면 레러에 네임을 넣어주는 게 되겠죠. 면자가 지금 아래로 내려간 이 면자는 옆에 지금 주석 처리 뒤에 나와 있어야 되는 면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계속 5번을 반복하게 되면 가장 그 알파벳 순서가 뒤로 있는 그 값이 레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레러를 출력하면 L자가 시작되는 리제문이 출력이 됩니다. 자, 빈칸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받고 한 문자씩 왼쪽으로 회전하라. 이거는 회전처럼 보이지만 제일 앞 글자를 제일 뒤로 옮겨주는 작업인 거죠. 그 다음에 앞 글자는 L이 되겠는데 이 L을 다시 또 뒤로 옮겨주고 그 다음 앞 글자를 또 뒤로 옮겨주고 자, 여기서는 이 앞 글자는 빈 공간이 되겠네요. 빈 공간이 뒤로 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일 앞 글자를 하나를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분리된 나머지 그래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하나, 두 덩어리를 만들고 이 뒤에 덩이에 이 앞에 있는 덩이를 append 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문자를 입력을 받고 쪼개는 작업을 보게 되면 자, first라는 걸로 한 문자를 제 첫 문자를 저장하고 serve는 그 first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서브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그 문자의 객체가 S라고 한다면 S에서 부분 문자를 추출합니다. 0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면 제일 첫 글자가 나오겠죠. 그것을 퍼스트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개수만큼, 즉 1번 방부터, 그럼 0번 방이 아니니까 첫 글자를 제외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글자 개수는 전체 랭스, 자, s.length에서 글자 개수를 구해놨어요. 그 글자 개수보다 하나 적어야겠죠. 그 개수만큼을 추출해서 서브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서브 뒤에 퍼스를 붙이면 되겠죠. 이 연결자입니다. 문자 연결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s를 만들어서 s를 출력하는, 이거를 계속해서 문자 개수만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처럼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경우는 지금 플러스 기호를 가지고 분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하나를 그 값으로 저장해서 덧셈을 진짜 수행하는 문장이 되는데요. 이것 또한 서브트랙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전체 문자열 중에서 쪼갤 수 있는 이거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앰퍼샌드가 입력될 때까지 여러 줄의 영문 문자열을 입력을 받고 찾는 문자열과 대체할 문자열을 각각 입력받아서 문자를 변경하라. 찾는 것은, 지금 입력받는 것은 끝에 나오는 엔터키를 쳐서 엔터키를 친 곳까지 입력받아라 했던 것처럼 앰퍼샌드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받아라, 이렇게 get라인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s에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s를 가지고 운영할 때 find 함수하고 그다음에 replace 함수를 이용해서 찾는 문자열과 대체할 문자열을 이용해서 대체할 문자를 지정해서 대체시켜주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과제입니다. 이번 주 과제는 4장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과제인데요. 이론 문제 전체를 문제와 답안을 작성하고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성해 보세요. 자,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라는 것은 일반 메모장과는 달리 뭐 문단 모양이라든지 글씨 크기라든지 그리고 페이지 설정이라든지 좀 더 이쁘게 꾸밀 수 있고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워드 프로세서로 잘 작성하냐에 따라서 뭐 훌륭한 기획안이 될 수도 있고 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생 기간일 동안에 과제를 수행할 때 워드 프로세서 기능을 좀 연습을 해서 나간다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문서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그냥 했어요, 제출했어요 라는 데만 의의를 두지 마시고 제가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성하세요 라고 한다면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글씨체가 16포인트 또는 20포인트,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작성하시고요. 워드 프로세서는 MS 워드도 있고 한글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자를 제가 안 써놨어요. 여기는 DOCX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HWP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출 기한은 4월 26일까지, 그날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5주차 학습 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